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채규 의원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네, 최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돌파구,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누구나 지금이 위기의 시대고 전환의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롭게 전환돼서 나타날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현실 정치에 참여한 건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 바로 당대표 경선에 조금 행보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당내에서도 중진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보면 예. 좀 어리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적 기준으로는 이미 50이 다 돼가는 나이고요. 예. 정치 경험이 이제 짧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경험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당에 대한 고민이나 정치에 대한 고민이 비례해서 깊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 내놓으신 출사표를 보니까 국민들하고 제대로 교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믿고 앞으로 확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냐? 당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황적인 여건도 좀 있었습니다. 예. 당이 여러 가지 이제 공수처 통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총선을 치르고 이런 점들 그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에 민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누구도 전환된 시대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보다 더 활기차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옆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당대표의 당선 여부는 일단 잠깐 미뤄두고라도 지금 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당규를 바꿔서라도 후보를 갖다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에 오거돈 시장 사건이 생겼을 때 예.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당헌 당규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보궐선거를 둘러싼 의미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헌 당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분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500만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후보를 내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선을 긋기보다는 차기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헤아려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부산시를 합친다면 2천만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 그 국민 유권자들의 뭔가 의견을 갖다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유권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당헌 당규를 지켜서 안 내는 게 좋겠다.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서울시장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당대표가 잘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이 되던데요. 저에 대한 높은 평가는 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지금 전혀 없고요. 전당대회에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예. 네.
또 하나 뜨거운 주제가 행정수도의 이전입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은 뭐 열심히 밀고 가는 어떤 형세인데 당내 반응도 궁금하지만 뭐 하겠다고 맘먹으면 국민투표를 거치든 개헌을 거치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때도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세종시의 국회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갑자기 나온 어떤 면피용 발언이다 또는 면피용 정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일찍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돼왔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 실현 가능성 관련돼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예전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 헌재가 결정할 때도 성문의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요. 또 헌재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결정례를 바꿔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경우도 계속 간통죄가 존재하는 게 합헌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간통죄의 존재는 위헌이다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달라진 상황, 수도권으로의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면 헌재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저는 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이야기를 이제 키워서 생각하자면 대학들, 주요 대학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옮기자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만 해도 이미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가 있고 또는 부산시 같으면은 증권거래소가 아예 옮겨가 있고 대구시장은 오늘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대구시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뭔가 그저 행정수도 이전을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로드맵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를 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게 논의되거나 토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공공기관들을 추가로 이전하겠다 이런 부분은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강조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사실 지방에 한 10개 정도의 거점 대학이 있는데 이 거점 대학에 매년 일정한 규모를 투자해서 굉장히 교육을 강화하고 그렇게 투자된 거점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가칭 뭐 한국대학 이렇게 불러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국대학이라는 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 또 높고 균일한 교육 수준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취업 연계 같은 것들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할 것이고 또 인프라도 지방에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까지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당에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안전, 공정도 있고 젠더의 새로운 가치들도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건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젠더 관련된 이제 감수성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치들이 지금까지 이제 중요시 되었던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자리를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들은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화돼서 기존에 중요시했던 가치들과 유사한 위치까지 격상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치들이 또 상호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어떤 밑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감수성, 젠더적인 가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돼야 되는데요. 당 내에서의 어떤 뭐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젠더적 가치가 좀 더 이 사회에서 확고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정책들도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멋진 선의의 경쟁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